네, 안녕하십니까,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추워도 시승은 계속됩니다. 마세라티 르반테 GTS 준비했습니다. 르반테 최고급 트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V6 3.8 엔진을 이식했습니다. 콰트로 포르테에 들어갔던 바로 그 엔진인데요. 페라리와 공동 개발해서 페라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5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슈퍼카급이 아니라 슈퍼카 그 자체, 슈퍼 럭셔리 SUV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마세라티가 새롭게 선보인 르반테 GTS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길이, 너비, 높이가 5020, 1980, 1700mm로 상당한 덩치를 자랑을 하죠. 휠베이스는 무려 3m를 넘겨서 3004mm에 이릅니다. 범퍼의 모습이 기존 르반테와는 다른 모습이죠. 범퍼 아래쪽에 세 군데로 나눈 공기 흡입구가 눈에 띄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마세라티의 상징 삼지창이 자리하고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크롬 프레임의 그릴 안쪽으로 더블 수직바가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 라인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쏠리면서 숙여져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체의 높이가 낮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옆모습입니다. 긴 보닛이 눈에 들어오죠. 앞뒤 휠하우스에는 21인치 초광폭 타이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루프라인은 마치 쿠페처럼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라인을 택하고 있습니다. C필러에는 마세라티의 삼지창 로고가 자리하고 있죠. 이 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휠베이스를 3m 넘게 길게 뽑았고요. 덕분에 앞뒤로 프론트 오버항, 리어 오버항이 상당히 짧게 마무리됐습니다. 앞뒤 도어는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만 딱 보고도 마세라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굳이 마세라티라는 레터링을 보지 않고도 말이죠. 지붕 끝선에 브레이크 등이 내장된 리어 스포일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을 보시면 좌우로 각각 두 개씩의 배기구가 보이시죠. 뒷모습이 아주 단정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시트를 뒀고요. 뒤로 옮겨 앉았습니다.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고요. 머리 위 주먹 하나 세워서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선루프 때문에 약간 두께가 있고요. 하지만 뒤에는 또 안으로 이렇게 파놓아서 머리와의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붕이 전체적으로 뒤로 낮아지는 그런 라인, 쿠페 라인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 뒤쪽은 내리 누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아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고개를 돌렸을 때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동식 햇볕 가리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원터치로 내려갑니다. 와우, 3분의 1 정도는 남기고 닫히네요. 너무 많이 남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실내를 보면 가죽을 아낌없이 사용했다라는 느낌 받습니다. 도어 패널은 물론이고요. 시트 그리고 지붕은 스웨이드 가죽으로 아주 실내를 다 덮었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아주 촉감이 좋은 가죽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최소화 시켰고요. 이렇게 카본 파이버 재질의 소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워스 앤 윌킨스의 스피커, 최고급 오디오의 상징이죠. 이런 부분도 만날 수 있고, 두 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배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 12V 전원, 뒷좌석 승객을 위해서 마련된 이런 편의 장비들도 눈에 띄입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요. 스키 스루가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스키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루프가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아주 탁 트인 바깥 풍경 즐기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뒷좌석 공간 아주 여유 있고요.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급감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엔진을 공회전 시키는데 약간의 진동, 엔진 사운드 자체가 울림이 있는 엔진 사운드다 보니까 거기에 비롯된 약간의 진동감이 있습니다. 실내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정도로만 본다면 이게 세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낮은 느낌, 포근한 느낌이 들고요. 센터 터널, 손가락 높이로 센터 터널도 솟아 있고요. 상당히 고급스럽고 여유 있는 뒷좌석이었습니다. 마세라티 르반테의 운전석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밝은 브라운 계열의 가죽이 실내를 환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아주 최고급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내의 모든 재질들이 어떤 그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고 수준의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도 카본과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적용된 변속 레버죠. 신형 기어 레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손에 쏙 들어오고, 그리고 P레인지는 버튼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주차 버튼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 버튼들이 있죠. ESC 오프, 그리고 오프로드, ICE 모드, 스포츠 모드, 다시 누르면 노말 모드가 되고요. 서스펜션도 스포츠와 노말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 셔틀로 이 센터페시아의 모니터, 터치스크린 모니터의 여러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차고 높이 조절 장치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모두 6단계로 상하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높이 차이가 약 75mm에 달한다고 합니다. USB 단자와 옥스 단자,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쓸 수 있게,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상단에 이런 그 아날로그 시계, 어떤 고급 차의 상징과도 같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 마세라티의 로고가 박힌 시계입니다. 요거만 어떻게 뛰어갈 수 없을까요?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에이다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오른쪽은 이런 그 오디오와 전화,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성 명령이 될까요? 잠깐 이따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시동 버튼이 왼쪽에 와 있습니다. 대개 오른쪽에 시동 버튼이 들어와 있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시동 버튼이 이렇게 왼쪽에 들어와 있어서 이 차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브랜드가 있죠. 시동키가 왼쪽에 와 있는, 바로 포르쉐가 그렇죠. 포르쉐도 시동 버튼이 왼쪽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시동 버튼이 왼쪽에 와 있는 이유는 레이싱의 전통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레이싱 초창기 시절에는 레이서들이 차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땅 이제 스타트 신호가 울리면 달려가서 차에 올라가서 뛰어들어가서 시동 걸고 출발을 하는데요. 왼쪽,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이 제각각 움직여야 됩니다. 단 1초라도, 0.01초라도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시동 걸고 오른쪽으로 기어 놓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가속 페달 밟고, 이렇게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이 동시에 다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시동 버튼을 왼쪽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약간 어두운 감이 있는데 제법 선명합니다.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요즘에 워낙 선명도가 높은 고해상도의 모니터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해상도로는 조금 뭔가 성에 안 차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FM 라디오의 채널을 맞춥니다. 와우, 야, 이게 음성 명령을 알아듣네요. 블루투스로 소스 변경, 소스를 블루투스로 변경합니다. 온도 25도로 설정, 승객석 온도를 25도로 설정합니다. 야, 제법 똑똑하네요. 음성 명령으로 실내 온도까지 조절을 하니까, 설정을 하니까 상당히 똑똑해진 음성 명령 시스템입니다. 조그 셔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위에 거는 볼륨이고요. 아래는 이런 그 기능 버튼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정도의 음질을 들을 수 있는데 아주 현장감 있는 소리입니다. 기타 뜯는 소리, 줄의 느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마치 아주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그 입체감 있는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바워스 앤 윌킨스의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이구야, 이 두두두둑 사륜구동. 예,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이 일어나네요. 타이트한 코너에서 스티어링 휠을 완전히 돌렸을 때 관절 꺾이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 바퀴에서 회전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사륜구동 시스템을 가진 차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특히 이 차 뒤에 기계식 LSD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좀 더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에 올라간 V8 엔진을 이제 르반떼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반떼 GTS를 만든 건데요. 아주 최고의 스포카급의 성능을 보이게 되죠. 어느 정도인지 한번 타보면서 이 차의 진정한 가치를 느껴보도록 하죠. 엔진이 꺼지는데요. 엔진 스톱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자, 조향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약 2.8회전 정도 하네요. 5m가 넘는 차체 길이에 비해 본다면 2.8회전도 좀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차 아주 고성능 SUV죠. 차의 성격에 맞춰 본다면 어울리는 조향기다, 혹은 이보다 조금 더 타이트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려 550마력의 힘을 냅니다. 이런 일반 도로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최강의 성능을 가진 슈퍼카급이 아니라 그냥 슈퍼카 그 자체죠. SUV이지만 슈퍼카라고 봐야 되는 차입니다. 이른바 럭셔리 슈퍼 SUV죠. 자, 주행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로 가고요. 그리고 아이스 모드가 따로 있죠. 아이스 모드는 효율을 앞세우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는 별도로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키면 되겠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차체의 높이를 6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하면 차체 높이가 최저일 때보다 약 75mm 더 높아집니다. 오프로드에서나 좀 험한 길에서는 높이는 게 좋을 테고요. 고속 질주,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차체 높이를 낮추는 게 정석이겠죠. 자, 엔진이 꺼졌죠. 다시 스티어링 휠을 툭 움직여 보면 이제 시동이 걸려 버립니다. 르반떼라는 이름은 바람의 이름이죠. 지중해에 부는 지중해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온화하게 평소에 부드러운 바람이다가도 순식간에 강풍으로 돌변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하네요. 이 차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암시해주는,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안하게 달리다가도 마음 먹고 달리면, 몰아치면 폭풍처럼 몰아치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다라는 게 그 이름에 담겨져 있죠. 자, 시트가 몸을 딱 잡아주네요. 운전자의 몸이 흔들리면 차도 흔들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운전자가 중심을 딱 잡고 앉아 있는 게 의외로 자동차의 차 자체의 주행 안정감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차와의 일체감을 느끼는데 이 시트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차선을 물 때 전해지는 스티어링 휠의 진동,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에이다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에서는 에이다스 시스템보다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게 편하고 차를 다루기도 그게 낫습니다. 에이다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운전자가 조금 편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심에서 이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계속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차들이 밀집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행여나 오작동이 날까, 실수를 하게 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심에서는 에이다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좀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는 거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자, 노말 모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진 사운드가 숨을 딱 죽이고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느낌인 거죠. 차분하게 호흡 조절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연료 게이지와 냉각수 온도계가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성악의 나라 이탈리아의 차답게 상당히 이런 음감을 중요시합니다. 개발할 때 이런 차의 엔진 사운드 이런 부분들을 음악가가 함께 참여해서 개발한다고 하네요. 어떤 그런 연장선 상에서 피아노 건반 같은 부분을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용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 잘 돌아 나가죠.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 라는 경고도 나오고요. 자, 이 차의 숫자들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V8 3.8L 트윈 터보 엔진을 적용을 했고 최고 출력은 550마력 6000rpm에서 터져 나오죠. 그리고 최대 토크는 74.7kgm입니다. 30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죠. 이 차 연비 리터당 5.7km 갑니다. 자, 공차 중량은 2300kg, 그리고 마력당 무게분은 4.18kg 정도입니다. 1마력이 약 4kg 정도를 감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로백이 4초대에 나올 수 있겠다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4.2초입니다. 마력당 무게비가 4.18이니까 거의 수렴하죠.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왼쪽 라인을 밟아서 다시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 손을 놓는 시간을 오래 허용하지 않네요. 손을 떼고 잠시 후에 바로 핸들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간 한번 재볼까요? 손 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5초 정도 주네요. 자, 이렇게 교통 흐름에 맞춰서 묻어서 달릴 때는 상당히 편안하고 차분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죠. 자, 이 차에 통합 차체 컨트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테그레이티드 비클 컨트롤 시스템, IVC인데요. 차체가 흔들릴 때 엔진 토크를 제어하고 제동력을 분배해줘서 차체가 또 빠르게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나 중요한 게 아주 고출력, 고성능 자동차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출하는 힘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차체의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통합 차체 컨트롤 시스템이 차체 안정감을 회복하는데 즉각 개입을 하는 거죠. 특히나 고성능 차여서 더 중요한 그런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자, 8단 자동 변속기는 ZF4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냥 밋밋하게 움직이기 심심하니까 스포츠 모드 한번 느껴보죠. 자, 스포츠 모드입니다. 오, 툭, 툭, 툭. 아주 차체의 반응이 시트가 몸을 툭툭 밉니다. 가속 페달을 밀었는데 시트가 몸을 밉니다. 대단한 반응이죠. 어휴, 쭉 꽉. 대단한 힘을 시트에서 느낍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좀 풀고 노멀 모드에서는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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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해도 뭐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은 느껴지지 않고요. 아이스 모드, ICE 모드로 하면 뭐 훨씬 더 느슨한 허리띠를 푸른 그런 느낌이 나는데, 스포츠 모드를 하면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서스펜션까지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하면 그 느낌은 좀 더 살아나서요, 그 민감한 느낌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반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가속감이 아주 대단한 수준으로 와 닿는 거죠.
시속 100에 한번 맞춰보고요. RPM은 약 1500을 마크를 하네요. 자,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까지 떨어집니다. 3단 5000, 1500에서 5000까지 유지를 하면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요. 한번 달려봅니다. 스포츠 모드입니다. 엔진과 서스펜션 모드 스포츠 모드로.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데 차체의 안정감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중저속 구간의 안정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아주 재미있고 색다른데요. 이래서 마세라티를 타는구나, 돈이 좋구나, 뭐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SUV죠. SUV지만 아주 잘 달립니다. 마세라티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레이싱카,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원래는 페라리하고 공동 개발한 엔진이죠. 그래서 페라리에도 이 엔진이 쓰여지고요. 그리고 쿼트로포르테에도 이 엔진이 올라갑니다. 쿼트로포르테 GTS에 사용됐던 이 엔진을 이제 르반떼에 이식을 한 거죠. 엔진은 페라리가 만들고 페라리 이탈리아의 마라넬로 공장에서 만들어서 마세라티에 공급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페라리는 좀 고성능의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마세라티는 같은 고성능이지만 좀 더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냥 고성능 스포츠카가 아니고 아주 프리미엄한 최고급 수준의 고급스러운 그런 고급스러움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런 브랜드다라는 느낌인 거죠. 이태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아주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또 화끈하고요.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부딪히고 보는 그런 불같은 성격도 있고, 또 한번 정이 들면 꽤 오래 이제 마음을 주는, 변치 않고 마음을 주는 그런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면들을 갖고 있고요. 이 차에서도 그런 그런 느낌을 봅니다. 아주 완성도 없고 치밀하게 아주 정교한 그런 느낌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좀 살짝 빈틈도 보이지만 그런 빈틈이 단점이 아니라 정으로 다가오는 거죠. 허물없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약간 열린 부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열정, 스포츠카, 프리미엄 스포츠카를 만들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지능형 Q4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태가 좋은 길을 갈 때는 후륜구동 상태로 움직입니다. 구동력의 100%를 뒤로 보내는 거죠. 뒷차축이 밀고 가는 후륜구동으로 움직이고요. 필요할 때는 뭐 미끄러운路面을 만났다거나 코너를 돌아간다거나 할 때는 최대 앞뒤로 50대 50까지 구동력의 변화를 주는데, 그 변화를 주는 시간이 약 15분의 1초 만에 구동력 변화를 이뤄냅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구동력 변화를 주는 거죠. 그리고 뒷차축에 차동 제한 장치 LSD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LSD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좌우의 회전 차이도 상당 부분 커버하면서 이 구동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앞뒤의 무게 배분은 정확하게 50대 50을 이룬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느 정도 어떤 그 잘 달릴 수 있는, 안정적으로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그렇게 갑자기 가까워지지도 않았는데 속도가 좀 빨랐던 거겠죠. 요란스럽게 경고를 보냅니다.
SUV이지만 잘 달릴 수 있는 조건, 어떤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도로 위에서 달릴 때 주행 안정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태로 주행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아유야, 이 뭐 화살 같다라는 느낌인데요. 순식간에 가속을 이어가서 가속 페달을 오래 밟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이 아니라 그런 화살보다 더 빠르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엔진 소리가 상당히 듣기 좋게 들리죠. 엔진 소리가 살아있고요. 가슴이 답답할 때 쭉 밟아서 시원하게 달리면 아주 묵었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마치 가속을 할 때는 그 도로 끝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뭔가 보통 차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중독성이 있습니다. 왜 르반떼냐? 마세라티 고성능 스포츠카를 탈 때 왜 SUV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 결국은 어떤 그 효용성, 기능성을 포함하지만, 기능성을 택하지만 결코 스포츠카로서의 맛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할 때 이런 차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SUV의 넓은 공간과 여러 가지 기능성을 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카를 포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사람들이 이 차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그 마세라티의 르반떼 혹은 포르쉐의 카이엔 같은 차들을 선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카이엔, 포르쉐의 카이엔이 이 차에 아주 좋은 적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카이엔에도 GTS가 있죠. 어떤 그 최고의 차에게 주어지는 그 배지, GTS 배지를 이 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네 바퀴가 딱 물고 코너를 돌아 나가는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어떤 네 바퀴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어떤 그 마트바 소임을 해낸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자, 고속 주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는 크게 들어오는데 바람 소리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워낙에 상대적인 개념이죠. 엔진 소리가 바람 소리를 덮어버린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차의 공기저항계수 0.33입니다 자, SUV의 공기저항계수가 0.33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SUV는 차체의 높이도 있고 넓죠. 단면적이 넓어서 공기가 맞닿는 면적도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저항계수 0.33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체 이런 모든 부분이 잘 달리는데 최적화된 그런 디자인, 그런 성능, 그런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는 W15, 뒤에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21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265-40R21, 뒤에 295-35R21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타이어가 550마력의 힘을 받아서 이제 구동을 하는 거죠. 자, 코너를 한번 돌아봅니다. 약간 오르막 코너인데요. 잘 돕니다. SUV가 차체가 높아서 높이가 주는 불안감 같은 게 있는데요. 낮은 무게중심이 낮은 느낌이 들고요. 노면에 오히려 달라붙어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높지만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운전자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타이어의 탁월한 접지력, 사륜구동의 안정된 그런 구동력 배분,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코너에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안정된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쭉 달리고 나니까 말이죠, 역시 이태리 차다. 그 이탈리안의 뜨거운 피를 느낍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폭발해버리는, 터져버리는 그 이탈리안의 뜨거운 피, 열정, 이런 부분들 분명히 이 차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꽉 짜여진 독일 차들과는 조금 다른, 조금 어딘지 모르게 느슨한가 싶은 듯한, 하지만 성능 면에서 볼 때 한치도 양보 없는 좀 감성이 지배하는 그런 차의 느낌, 독일 차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타이트한 코너를 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쭉 올렸고요. 제동 한 뒤에 턴. 야, 딱 좋습니다. 차가 기우는 느낌도 어느 정도 드는데요. SUV여서 차체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우는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노면이, 타이어가 노면을 꽉 지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서 이 차를 잘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신감이 확 오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공격적으로 코너를 공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차체가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이 좀 더 재미를 더하죠. 스릴을 더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코너링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웅웅웅 거리는 엔진이 딱 숨을 멈추니까 실내가 아주 차분하고 조용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엔진 스톱이 일어날 때 정막강산으로 변하는 실내의 느낌,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반전 참 좋아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게 뭐 거칠다는 느낌보다는, 거칠다는 표현보다는 강합니다. 그냥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이고요.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 반응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패드 시프트는 방향지 시등과 서로 간섭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지 시등을 작동할 때 이렇게 패드 시프트가 좌측 시프트 다운 하는 패드 시프트가 자꾸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패드 시프트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패드 시프트를 스티어링 휠에 붙여서 세팅을 하면 코너를 할 때도 패드 시프트를 조절할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의 패드 시프트가 결국은 마세라티 고유의 방식, 마세라티가 선호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운전자에게는 다소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죠. 프레임레스 도어는 좀 이기적인 디자인인 듯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어를 열어보면 프레임레스 도어의 유리와 이 도어의 부분이 날카로운 엣지,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서 달리는 모터사이클이나 보행자, 자전거 등과 부딪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주 크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예각이 드러나는 그런 그 도어인 거죠. 물론 차의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레스 도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바로 그런 면에서 좀 이기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게 좀 굳이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쉽습니다. 1억 9,600만원 이 차의 가격으로 볼 때는 그런 집어넣을 수 있는 편의 장비들은 아낌없이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행여 원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면 차라리 돈을 더 받아서라도, 가격을 올려서라도 그런 정도의 편의 장비는 좀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우, 순식간에 그냥 시속 100을 넘겨버리네요. 화살을 쏴도 이보다는 느리지 싶은데요, 아주 순식간에 시속 100을 넘겨버립니다. 자, 수동 모드에서는, 변속 레버를 통한 수동 모드에서는 시프트업이 일어나지가 않네요. 운전자가 변속을 해야지만 변속을 허용합니다. 네, 워낙에 고성능 차인데요, 연비 테스트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과연 이 차를 가지고 아주 경제운전을 하면 어느 정도의 연비를 보일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연비 테스트 돌아가는 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리셋 하고요. 돌아가는 길은 늘 이제 교대역 2호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5.7km입니다. 사실 이 차에서 연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 차의 진면목, 이 차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대시, 과감한 드라이빙, 호쾌한 주행 이런 부분들을 즐겨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연비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도 이렇게 엔진 스톱도 일어나고요. 연료를 아끼기 위한 그런 그 시스템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유로를 타서 지금 행주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아우, 놀라운 연비 10.0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이 공인 복합 연비인데요. 10km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거의 배에 가까운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두 자릿수 연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수교차로 지나서 지금 이수 고가차도 지나고 있습니다. 연비 8.4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8.4 기록하고 있고요. 좀 많이 아쉽네요. 올림픽대로에서 계속 교통체증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연비 10.0까지 찍었던 연비는 계속 뒷걸음질 쳐서 지금 8.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내에서도 교통체증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연비가 이거보다 더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벌써 어둠이 내립니다. 시승 겨울해가 많이 짧아졌는데요. 시승하는 동안 가장 늦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빨리 마무리하고 저녁 약속 가야 되는데 말이죠. 빨리 가서 차 주차장에 집어넣고 저는 또 한잔 하러 또 가봐야 됩니다. 서둘러야 되는데요. 서두르면 연비를 깎아 먹죠. 절대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 교대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7km대를 마크할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선박을 하네요. 네, 교대역에서 신호 걸렸고요. 연비 8 찍었습니다. 8.0km/L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10km까지 연비가 좋아졌다가요, 결국 8km까지 다시 뒷걸음질 쳐서 약 57km, 약 57.5km를 달려온 평균 연비는 8.0km/L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5.7이니까요 아주 공인복합 연비에 비해서는 뭐 50% 이상 더 좋은 효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절대치로 보면 상당히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공인복합 연비 대비 훨씬 우수한 연비를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 럭셔리 SUV 르반테 GTS 시승을 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SUV라고는 도저히 믿기기 힘든 정도의 아주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고성능, 그리고 아주 호화로운 인테리어, 게다가 어떤 그 드라이버의 심장을 뒤흔드는 이탈리안의 뜨거운 피, 감성, 이런 부분들을 아낌없이 느낄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SUV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550마력의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파워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1억 9,6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남자라면 평생 한 번쯤 이런 차 꿈꿔볼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